초신혼 부부인데요. 네. 공동명의 전세로 일단 신혼집을 마련을 아하, 했대요. 네.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아내가 1억 5천만 원을 해왔고 네. 남편을 5천만 원을 부담을 해서 집을 마련하고 또 가사 분담도 잘 나눴습니다. 아내가 요리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면 네. 남편이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해주는 걸로 가사 분담하기로 하고 다 원만하게 정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결혼하고 얼마 뒤에 아내가 아침에 장조림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네. 장조림 담은 반찬통 위치가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남편이 건드려서 뭐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내가 만든 그 장조림이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우리 집 그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드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초능력이 쓰여서 무슨 비밀번호 마술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오신 건가? 손가락을 딱 하니까 장조림이 바뀌었나? 무슨 마술이지 이러면서 이 아내는 충격에 빠졌다는 그쵸. 겁니다. 그런데 네. 잠시 후에 이 아내가 느꼈던 마술의 트릭이 밝혀졌는데 어허.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하신 말씀이 며느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건데 어허. 제가 시어머니에게 빙의 돼서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네. 아침에 장조림 했더라. 근데 그 장조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머머. 내가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장조림 새로 해서 넣어놨다. 어머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허. 근데 굉장히 선의해서 해주신 말씀이겠지만 네.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착한 며느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집 현관 번호는 어떻게 하셨죠? 네. 최윤우 씨가 알려줬어.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남편한테 현관 번호 좀 비밀번호 좀 알려줘봐라. 내가 꼭 해줄 게 있어서. 어머머머머. 그랬더니 며느리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아들은 좋지. 엄마 요리 잘하니까 내가 아이고 이 알려줄게. 철딱선이. 엄마 요리 기대할게요. 비밀번호는 땡땡땡땡입니다. 아 네. 세상에. 아니 근데 갑자기 시청자 여러분 지금 긴급 속보들 지금 스튜디오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바로 최진봉 교수님이 부르르 떨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해서 분리된 가정을 살고 있잖아요. 어허. 그러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은 합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남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나 뭐 시어머니가 자기 집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아들네 집이에요. 그럼 아들네 집도 정중하게 방문을 하려면 미리 예고하고 얘기하고 와야죠.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유가 이제 아들은 알려주지만 아들 입장에서 알려주려면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알려줘도 맞아요. 되는지 맞아, 의견을 맞아, 듣고 그리고 나서 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문하실 때도 네. 뭐 예를 들면 부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또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미리미리 얘기하고 언제쯤 가도 되냐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을 했고 아내는 시어머니 행동이 점점점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에 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네. 친정 엄마, 그러니까 자기 엄마잖아요. 친정 엄마가 보내준 김장김치가 싹 사라지고 시어머니 김치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어쩐지 아까 앞부분에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하실 때 이 지금 신혼집을 전셋집으로 출발했는데 전세보증금 2억 중에 아내분이 1억 5천을 해오고 남편은 5천을 부담했어. 그러니까 이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는 사실 아내분 허락을 받는 게 액수로 따지면 맞죠. 근데 그 허락도 없이 완전 좋아 엄마 요리 기다려.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비밀번호를 덜컥 알려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어머님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에 대한 시어머니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시어머니가 이제 놀라운 인내심을 보였는데 어머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시어머니는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 아내의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대신해서 발끈한 거예요. 어머나.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거 이제 덜덜 떨릴 일인데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 엄마가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냐? 호의를 못 받아들이는 거 보니 아주 배배 꼬였네. 이렇게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아유 진짜 허준 변호사님 진짜
진짜 우리 왜 허조연 변호사님이 일반 남성분들 눈에 안 들어오는지 알게 일반 사연 접하니까 철딱선이 없죠 남자들이 그죠? 네네. 아, 보통 분들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건하면서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남편 아내를 많이 만나니까 아하. 아, 조금 기준이 예, 제가 다른 눈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항상 이 남편이 자기 편이 돼줬으면 싶은데 그렇죠. 진짜 남의 편인 걸 이번에 느낀 거예요. 아.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비밀번호 막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엄마 김치 마음대로 바꿔놓는 와, 시어머니도 이거 싫고 진짜 압권이다 압권. 그래서 싸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머나! 지금.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랑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어머, 기분까지 드는 지경이 어머, 된 어머,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이거 이혼 사유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머나 박성배 변호사님 일이 저희들은 약간 중간중간 웃으면서 이 사연을 전해드렸지만 지금 일이 커져버려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민법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등 전형적인 행위를 감행한 사안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또 남편이 폭언을 한 부분도 일회의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 아내가 이혼 조정이나 이혼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 등 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1년으로 상당히 짧은데 별거 기간이 실제 혼인 기간보다 길어진다면 이때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혼을 정의 원하신다면 별거 상태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참 진짜 안타까운데 아니 혹시 근데 허전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뭐 저희가 뭐 이혼을 조장하거나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정말 지금 너무 아내분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으니까 이혼을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전셋집으로 지금 신혼집 했잖아요. 보증금 1억 5천을 아내분이 부담했잖아요. 혹시 이거는 그대로 돌려받나 이걸 또 절반으로 나누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게 사람들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무형적인 요소들도 많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딱 눈에 보이는 혼인 기간만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뭐 약속의 5년, 확신의 10년 이런 말씀도 하시곤 하는데 혼인 기간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예 결혼 기간이 완전히 짧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일군 재산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가져온 재산을 청산하는 그러니까 자기 몫을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되가져가는 식으로 재산 분할이 진행될 가능성은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사유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